근데 2009년에 인터넷에 엄청난 글이 하나 올라왔어. 제목이 14년 전 상하이 연안로 고가 용기둥 사건. 오늘 드디어 믿게 됐다라는 제목이었어. 야, 너 중국 상하이 가본 적이 있어? 아마 가봤으면 알 텐데 상하이에는 고가도로가 엄청 많거든. 거의 뭐 동서남북으로 그냥 쭉쭉 뻗어 있는 그냥 그 고속도로. 근데 그 수많은 고가도로 그 기둥 중에서 딱 하나만 특별한 게 있어. 이 연안로 고가도로랑 남북 고가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거기 딱 한 기둥만 황금색 용이 새겨져 있거든. 그 수천 개 기둥 중에서 단 하나만. 왜 그럴까? 이 얘기는 진짜 소름 돋는 얘기야. 1990년대 초반 얘기거든. 당시 상하이는 미친 듯이 발전을 하고 있었어. 중국 정부가 상하이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난리였었거든. 그래서 그때 고가도로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지. 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연안로 고가도로, 남북을 관통하는 남북 고가도로. 이 두 개가 교차하면서 상하이를 한자의 그 신자 모양으로 연결을 하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였어. 공사는 굉장히 순조로웠지. 하루가 다르게 고가도로가 올라갔어.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봤대. 와, 이 상하이가 정말 달라지네. 그런데 딱 한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동서 고가도로랑 남북 고가도로가 만나는 그 교차점. 바로 그 중심에 세워야 할 그 기둥이 문제였어. 기둥을 세우려면 먼저 이 땅에 말뚝을 박아야 하잖아. 깊이 한 60m 이상을 박아야 했어. 근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야. 왜 안 될까 싶어서 처음엔 장비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장비를 바꿔봤지. 근데 그래도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혹시 지하에 뭐가 있나 싶어서 조사에 착수했어. 상하이는 원래 장강의 하류에 충적 평야하거든. 그 지질 구조가 복잡할 리가 없어. 안반도 없고 특별할 게 없었어. 근데 이게 말뚝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지. 거의 약 한 28개 정도의 강철 말뚝을 박아야 하는데 이게 한 개도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 이게 공사는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공사 책임자들이 그냥 막 미치겠는 거지. 공사 완료 시점은 다가오고 이 기둥 하나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가 멈춰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분야의 최고 기술자들을 죄다 불러 모았어. 전국에서 말뚝 좀 박는다는 전문가들 다 모았지. 그리고 이걸 못 박으면 야 우리 다 죽어! 라는 결심으로 공사에 착수했는데 10개월 동안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떤 때는 말뚝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그냥 똑 부러져 버려. 그리고 어떤 때는 드릴이 막 튕겨져 나가고 이게 마치 땅 밑에서 뭔가가 막 밀어내는 것 같았대. 그래서 결국에는 공사 현장 인부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이 공사 현장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막 밤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린다. 혹시 여기가 용맥이 아닐까? 용맥은 중국 전통 풍수에서 말하는 땅속에 기운이 흐르는 길이거든. 쉽게 말하면 신화 속에 용이 잠들어 있는 자리? 그런 얘기가 나오자 기술자들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어. 무슨 미신 같은 소리냐고. 우리는 계산적이고 과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 그 상하이시 그 당서기가 누구였는지 알아? 황쥐야. 황쥐. 나중에 그 국무원 부총리까지 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 입장에선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야 자기 경력에도 좋은 거잖아. 근데 너무 생뚱맞은 보고를 받은 이제 황쥐가 화가 난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무슨
10개월 동안 기둥 하나 못 세우냐고.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말했대. 진짜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기술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혹시 그 옥불사의 스님을 모셔올까요? 라고. 공산당 국가에서 정부가 스님을 부른다?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 근데 그만큼 절박했던 거지. 결국 황지가 결정을 했어. 불러. 라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바로 진선법사야. 진선법사는 당시 상하이 옥불사의 방장이었어. 그리고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실로 엄청난 고승이었지. 그리고 1995년 어느 날 진선법사가 현장에 왔어. 그때 당시 약 80세 노승이었어. 하얀 수염에 온화한 얼굴. 근데 눈빛만큼은 굉장히 날카로웠대. 현장을 한참 둘러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걸어다니다가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숨죽이고 지켜봤대. 한참이 지난 후에 진선법사가 멈췄어. 딱 그 교차점 한가운데서. 그리고는 눈을 감고 합장을 했어.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뭔가 주문 같은 걸 외우는 것 같았대. 그리고 한참 있다가 눈을 떴어. 그리고는 한숨을 아주 길게 쉬었지. 그리고는 대답했대. 아, 알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 스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진선법사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 이곳은 상하이의 용맥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용맥이요? 그러자 진선법사가 얘기했지. 황푸강은 장강의 꼬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바로 용의 척추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려는 건 용의 등뼈를 뚫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지. 진선법사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말을 했어. 방법이 있긴 합니다. 용을 달래서 잠시 비켜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이 반짝였지. 그럼 해달라고. 근데 진선법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어. 하지만 이건 천기를 누설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이 일을 하면 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현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지. 그리고는 사람들이 스님을 말리기 시작했어. 절대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순간 진선법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 저는 이미 충분히 살 만큼 살았습니다. 상하이를 위해, 그리고 이곳에 사는 수백만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 그러면서 조건을 말했대. 일주일 안에 이 기둥에 9마리의 용을 조각하십시오. 황금색으로 빛이 나게, 매우 화려하게. 용을 대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7일 동안 법사를 지내겠습니다. 약 7일 후에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시간에 말뚝을 박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대. 그날부터 사람들은 공사장 주변을 천막으로 둘러쳤어. 안이 보이지 않게. 진선법사는 그 안에서 7일 동안 법사를 지냈어. 밤낮으로 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대. 그리고 향냄새가 진동을 하고 가끔 북소리, 종소리도 들렸대.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법사를 시작한 그날부터 주변에 바람이 막 이상하게 불더래. 막 회오리 바람처럼. 근데 다른 곳은 바람이 전혀 불지를 않는데 딱 그 공사장 주변에서만 막 바람이 불더래. 그리고 밤마다 하늘에서 막 이상한 빛이 보였다는 사람도 있었어. 막 푸른 빛이 번쩍거렸다고. 한편 조각가들은 미친 듯이 작업을 시작했지. 약 7일 안에 9마리 용을 조각해야 했으니까.
거대한 기둥에 용이 휘감고 올라가는 형태로 막 황금색으로 빛이 나게 작업을 완성을 했지. 그렇게 7일째 되는 날, 진선법사가 천막 밖으로 나왔어. 얼굴이 엄청 수척해져 있었어. 7일 전보다 20년은 늙어 보였대. 그리고 말했지. 지금 바로 박으십시오. 공사 책임자가 신호를 보냈어. 그리고는 드릴이 작동하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 그 순간 말뚝이 쑥 하고 들어갔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마치 버터에 칼 넣듯이 부드럽게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사람들이 막 환호를 막 하기 시작했지. 10개월 동안 안 되던 게 이제는 거짓말처럼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야. 1개, 2개, 3개, 그리고 순식간에 28개 말뚝이 모두 정확하게 들어갔어.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사람들은 진선법사한테 달려가서 막 다 절을 하기 시작했어. 공산 당원들까지도.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모두들 감사 인사를 했지. 그리고 진선법사는 그냥 조용히 웃었어. 그리고 말을 했지. 상하이를 위한 일입니다. 이제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선법사를 향해 얘기했지.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진선법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진선법사가 떠난 지 9일 후에 1995년 12월 1일 진선법사가 갑자기 쓰러졌어. 심장마비였어. 병원을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지. 그날 밤 진선법사는 입적했어. 그리고 정확히 9일 후인 12월 10일 남북 고가도로가 완공이 돼서 개통했어. 이 소식이 상하이 전역에 퍼졌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 진선법사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큰일을 했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선법사는 그냥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기둥의 용 조각은 단순히 미간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 왜냐면 상하이에 있는 수천 개 고가도로 기둥 중에서 딱 그 기둥 하나만 용 조각들이 있었거든. 만약 정말 이 미간을 위한 거였다면 다른 중요한 교차점 기둥에도 장식을 했겠지. 근데 딱 거기 하나만 조각이 있었던 거지. 그것도 황금색으로 막 빛이 나는 9마리의 용이. 게다가 시간을 봐봐. 남북 고가도로 완공일이 1995년 12월 10일, 진선법사 입적일이 1995년 12월 1일. 딱 9일 전이야. 그리고 법사 끝나고 9일 후.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 숫자가 너무 정확하잖아. 그래서 지금도 상하이 사람들은 그 기둥을 용기둥이라고 불러. 상하이 가서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아. 아, 그 용기둥 있는데요? 거기서는 절대 사고가 안 나요 라고 대답한대. 신기하지. 다른 교차로는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거기는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이상한 얘기들이 더 있어. 용기둥 근처에서 차를 몰던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걸 본다는 거야. 막 안개가 낀 날 새벽에 그 기둥 주변에 푸른빛이 감돈다고. 마치 용이 기둥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기둥에서 낮은 울림 소리를 들었대. 마치 용이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 뭐 미신이라고 믿을 수도 있지. 근데 2009년에 인터넷에 엄청난 글이 하나 올라왔어. 제목이 14년 전 상하이 연안로 고가 용기둥 사건. 오늘 드디어 믿게 됐다라는 제목이었어. 그 글이 올라온 지 며칠 만에 조회수가 막 47만 회가 터지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린 거야. 그리고 막 다들 아, 나도 이 얘기 들었다. 이거 진짜라고. 우리 아버지가 당시 공사 현장에 계셨는데 이거 진짜라고. 그리고 진선법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그리고는 누군가가 그 사실을 확인을 했지. 옥불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진선법사의 공식 사망 원인은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 전날 밤까지는 멀쩡하셨는데 다른 사람들 깨우기가 싫어서 참으시다가 가셨다고. 근데 이게 이상한 거지. 80세 노인이 심장병이 있는 걸 알면서 밤새 법사를 7일 동안 했다?
그것도 땅속 용을 달리는 큰 법사를.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로 이제 알게 된 거지. 진선 법사님이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상하이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걸. 그리고는 어느 순간 결국 중국 정부도 인정하는 분위기로 접어든 거야. 여전히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진선 법사를 엄청 예우하거든. 그래서 옥불사는 지금도 정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어.